안녕하세요. 세상 밖으로 나온 한자 네 번째, 예비하라. 미리 갖추는 것이 최선이다. 예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글자죠. 어렵습니다. 미리 예자고 갖출 비자. 미리 갖추다. 이것이 예비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비자는 뭘 만들었고 뭘 갖추어라는 얘기일까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자, 복잡한 한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누면 됩니다. 두 부분으로 쉽게 나누어지죠. 오른쪽은 뭐예요? 코끼리 상자입니다. 나머지는 나여자, 발음, 도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의미가 어디서 결정이 됐어요? 코끼리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코끼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물원에서 많이 봤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많이 봤는데. 코끼리의 특징이 뭘까요? 크다? 근데 왜 미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까? 재밌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핀란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코끼리 속성에 대해서. 한 4-5년 동안 이렇게 해서 쭉 했더니 코끼리가 굉장히 조심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사교성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성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새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자들이 막 쳐들어오면 목숨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걸 퇴치를 하고, 그렇게 공격성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심성입니다. 조심성. 그래서 우리 예비할 때 예의 코끼리 특징은 조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자에 이런 말이 있죠. 두리번거리기는 마치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마치 겨울철 강물을 건너는 듯하다. 그래서 뭐냐면은 두리번거린다 할 때 유자는 뭐냐면 원숭이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강물을 건널 때 조심한다, 머뭇거리고 살피고 하는 것은 코끼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뭐냐면 굉장히 조심하고 미리 살피고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자는 옛날 글자에 보면은 이 나여자가 등뼈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금 부호긴 합니다만은 아마 큰 코끼리의 등뼈 이걸 상징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코끼리 습성을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그렇잖아요. 3,300년 전에. 근데 지금의 통계로 보니까 사실 각골문이라는 한자에 코끼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끼리가 지금의 하남성, 상나라 유적지 굉장히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에서 보세요. 긴 코를 상징화하고 해서 여기 점점 변해서 지금 코끼리 상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코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할 위자, 시킬 위자입니다. 하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위자는 하다는 뜻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기청에는 뭐냐면 억지로 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 사람 인자가 붙으면 거짓 위자가 되는 겁니다. 인위적인 거, 사람이 억지로 하는 거. 이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언자가 붙어서 위자가 되면 거짓말할 와자가 됩니다. 거짓말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옛날에 코끼리가 우리가 상상하던 이상으로 상나라 유적지 각골문이 출토된 3,300년 전 중국의 중원에서 실제로 많이 살았던 거. 그래서 실제 유적지에서는 코끼리 한 2살쯤 된 코끼리 새끼의 그 뼈가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 위에 뭐가 있냐면은 목에 방울이 달려져 있었다는 거죠. 사육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코끼리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점점 기후와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인간의 산림 파괴 이런 걸 위해서 생태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상나라 때는 95%가 산림 지역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인류가 뭐냐면 철이라는 걸 만들면서 강력한 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전부 잘라가지고 인간들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산림이 급격하게 파괴가 되고 인구도 급격하게 늘면서 점점 서식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남쪽으로 이동해요. 근데 남쪽에 여러분들 지금 상해하고 항조 아시죠? 그죠? 항조. 그쪽이 5월 지역이거든요. 그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코끼리를 가지고 저국시대 때죠. 코끼리 100마리를 모아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때 그 정도만 해도 코끼리가 막
야생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모으면 될 정도로 코끼리가 제법 살았던 거죠. 근데 점차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버렸나요? 중국 전체에 코끼리가 없고 저 운남성, 미얀마 그 근교에만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동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얘기할 때 뭐 얘기하겠어요? 코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를 이미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뭐 출토되는 건 뭐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뼈가 큰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얘기하기 옛날에 이런 동물이 있었다는데 지금처럼 뭐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응? 코끼리는 이랬던 거야, 이랬던 거야. 상상하다고 그랬는데 상상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코끼리를 생각하다 이런 뜻이 생각하다. 그래서 생각할 상, 코끼리상. 코끼리를 생각하다, 코끼리 이런 거. 그게 상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예비하다 할 때 했잖아. 그래서 지금 하남성에 가면은 각 그 성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남성의 상징은 코끼리입니다.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지금 코끼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자기들은 옛날 상나라 때의 수도였기도 하고 거기가 그래서 예라는 걸 가지고 하남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종 도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남성에 가보시면 그런 겁니다. 그럼 이어서 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비도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사람 인자를 제외한 비도 원래 갖출 비자입니다. 뭘 갖췄을까?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죠. 옛날 글자를 보면 다행히 이것이 각골문에 이게 있어요. 그 보면 사람이 서 있고 그죠? 뒤에 통을 하나 쥐고 있습니다. 그 통에 뭐가 들어있어요? 화살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있는 모습 이것이 갖출 비자입니다. 그럼 뭘 갖춰야 돼? 화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왜? 전쟁에서 화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활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좋은 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전쟁에 나왔는데 총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총도 뭐 의미가 없겠죠. 응? 그래서 이게 갖출 비자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게 뭐예요? 화살을 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 짊어지고 다니는 이것이 생명을 보호해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지켜줬고 국가를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화살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시대에 따라 지금은 뭘까?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뭔가? 우리 사회가 갖춰야 될 것은 뭔가?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 인류를 책임지고 있는 이 인류의 리더들이 갖춰야 될 것은 뭔가? 그런 거 생각을 해봅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보는 미래 사회를 살 최고의 무기는 뭘까?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의학에 있어서 그 최고의 의사가 누구예요? 편장입니다. 편장은 그 의사에 이제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임금이 편장을 불러서 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의술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의술은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도 제일 꼴찌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랬더니 제가 삼형제인데 우리 형님은 정말 최고고 그 다음 형님도 대단히 뛰어나고 저는 거기에 뭐 발밑에도 못 갑니다. 왜 그러냐 이런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큰형님은 얼굴 색만 봐도 무슨 병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성이 집 바깥을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형은 병이 막 생기면 그때 벌써 탁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주가 없어서 정말 사람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막 그 죽을 때가 됐어야 침을 넣고 독약을 가져와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고의 의사는 뭐냐 저같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이게 최고의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불 나기 전에 위험해 물에 빠져 위험해 불 날 거야 조심해 이러면은 아무도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질 거야 그 건의를 막 합니다. 이런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나도 안 듣죠.
그러나 물에 빠져가지고 정말 숨이 넘어갈 때 그 사람을 구해주면 와, 나 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타가지고 이제 뭐 죽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구해주면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갈 때 이 고하면은 와, 정말 대단한 장군이고 대단한 임금이고 대단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최고는 누구예요? 아예 물에 빠지지 않게, 불이 나지 않게, 위험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이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방, 예비라는 것이 이런 지혜입니다. 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승리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략가가 상 받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투사, 장군이 상 받는 경우는 많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예비, 예방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再见。